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준성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사고 팔 때 무슨 생각으로 사고 파십니까? 무슨 근거로 사고 무슨 근거로 팝니까? 제가 30년 전에 EB에서 찍은 영상 하나 보시죠. 결국 이제 그 딜러를 하면서는 아, 결국 결과적으로 이익을 받느냐 손해를 받느냐는 게 관건인데, 예. 과연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는 게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같거든요. 하나는 자기가 얼마나 분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느냐 예.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운이에요. 아. 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제적으로 다 돌아가는 세계 경제 시장에서 이런 운이 작용하느냐? 그거는 흔히들 그 미인 대회 많이 비교하거든요. 예. 미스 코리아 같은 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데, 이건 좀 재밌게 하는 건데, 여자가 3명이 나왔는데, 보통 같으면 전문가들이 이제 저 중에 3명 중에 누가 제일 예쁘다. 예. 라고 이제 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딜러들이 100명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예. 투표를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데, 그 돈 주는 방법은 투표하는 것 중에 1등한 사람을 찍은 사람만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실제로 1번이 제일 이쁘고 1번이 가장 중요하고 1번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도, 또 나는 2번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 그걸 이게 생각해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꼭 경제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에 맞지 않고 그렇게 운이 작용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인대회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거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이한 미인 선발대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인 후보는 10명, 심사위원 100명. 심사위원은 각자 10,000원씩 베팅하고 총 베팅액은 100만 원이고, 베팅액을 1위에 투표한 심사위원에게 균등해서 주는 겁니다. 금융상품으로 보면 미인 후보는 금융상품일 것이고요. 심사위원은 투자가들이고, 그 다음에 베팅액은 시장에 나온 가격일 것이고, 그리고 균등 배분한다는 뜻은 그쪽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금융투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제 생각에요. 그 10명 후보 중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보가 셋이 있는데, 7후보는 아예 마음에 안 들고, 첫 번째 후보는 객관적으로 볼 때 가장 완벽한 미인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후보 2번은 객관적으로는 1번보다 못한데 난 2번이 더 좋다, 이럴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저 말고 지금 심사위원이 99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3번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한테 투표해야 될까요? 정답은 내가 돈을 버는 게 내 목표니까 당연히 후보 3번에 해야 됩니다. 룰을 아시죠? 제가 1등을 맞춰야지만 제가 돈을 받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의사결정을 후보 1, 후보 2, 후보 3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각각 결정해야 되는 근거가 어떤 것인지 금융시장하고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보 1에다가 베팅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에 투자하는 겁니다. 왜 펀더멘탈 어널리시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 회사는 얼마나 좋고 이 회사는 얼마나 나쁘고 이 회사보다 이 회사 좋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당연히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맞는 거죠.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장기적으로 무조건 맞아야 되죠. 그 어널리시스만 맞으면. 그런데 문제점은 시장의 센티먼트를 무시하고 그냥 펀더멘탈로 가다 보니까 잘 돈을 못 벌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후보 1번이 완벽한 펀더멘탈 1위지만 1등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후보 3번을 좋아하니까. 결국은 나는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돈 잃면 누가 깨평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한 대로 깨평 없고 상한가 없고 속이기 없긴데, 깨평도 없고 상한가도 없고 속인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냥 후보 1이 제일 좋다는 그런 펀더멘탈만 보고 투기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후보 2에 베팅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딜링룸에 있을 때, 딜링룸에 한 선배님이 그 별명이 달러 바이였습니다.
달러를 산다는 뜻이죠. 이분은 달러가 올라가면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편하신가 보죠. 요즘 그 주식 방송들이 주식이 오르면 오늘은 시장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일반 투자가들이 파생 상품은 안 하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사거나 주식을 안 사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방송을 보는 사람은 주식을 팔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거의 99% 주식이 올라야 이익이 나니까 주식이 오르면 시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올라야 좋은 겁니까? 내려야 좋은 겁니까?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좀 헷갈리지만 자 달러를 봅시다. 달러가 올라야 좋은 겁니까? 원화가 올라야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랐다고 오늘 시장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결국 주식을 좋아하는 거죠. 어떤 특정 주식을 좋아해가지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던 대로만 투자합니다. 달러는 사기만 하거나 주식은 사기만 하는 거죠. 이거는 방법이 없어서 달러를 살 수밖에 없고 주식은 살 수밖에 없고 뭐 공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사실 이해는 못합니다.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생상품을 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어쨌든 좀 나은데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데 맨날 사기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위험합니다. 뭐 장기적으로 돈 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인 게 후보 3에 베팅하는 거죠. 심리적인 거죠. 그 미인들만 보지 말고 동료 심사위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상품만 아니라 시장의 포커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시장의 예측이라는 거는 내 생각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게 더 훨씬 중요합니다. 내 생각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 이 시장에서 나하고 거래하고 있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를 파악하시고 그거를 맞추셔야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